나는 살인자입니다. 지금까지 7명을 죽였습니다. 오늘 밤 8번째를 죽일 예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성부 좌윤 김진사의 저택 사랑방.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서씨 부인, 오늘 차는 유난히 향이 진하구려. 김진사가 말합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여전히 젊은 기생을 탐하는 추잡한 늙은이. 명나라에서 온 귀한 차입니다. 천천히 음미하십시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내 찻잔에도 차를 따릅니다. 물론 내 잔에는 독이 없습니다. 김진사는 의심 없이 차를 마십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좋구만. 역시 서씨 부인 안목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찻잔이 손에서 떨어집니다. 이게 뭐? 목을 움켜쥐며 바닥을 굴러다닙니다. 검은 피가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나는 차분히 일어나 그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대감마님? 10년 전 20살의 기생 월양을 밤새도록 6명이 돌아가며 짓밟았던 그날 밤을. 김진사의 눈이 커집니다. 네, 월양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의 손에 쪽지를 쥐어줍니다. 810- 월양이 보낸다. 당신은 8번째입니다. 이제 2명 남았습니다. 김진사는 경련하며 숨을 거둡니다. 부릅뜬 눈에는 공포가 가득합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사랑방을 나섭니다. 밖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서씨 부인이 대감마님과 차를 마시고 있다는 것만 알 뿐. 30분 후면 하인이 발견하겠지요. 이미 식은 시체를.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어떻게 한양 제1의 기생이 8명의 목숨을 빼앗는 복수기가 되었을까요?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지옥에서 올라온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나는 20살이었습니다. 한양 제1의 기생 월양. 노래와 춤으로 양반들을 매료시켰지만 몸은 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 자존심이었습니다. 숙종 36년 겨울, 그날 월양 김진사 대감마님께서 부르신다. 기생 어미의 말에 나는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몸이. 닥쳐. 김진사 대감마님이시다. 감히 거절해? 뺨을 맞고 끌려갔습니다. 김진사의 저택 별채. 들어가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방 안에는 김진사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판서, 박대감, 최감찰, 윤참판, 정첨지, 강판서, 송대감, 한참판, 그리고 이대감. 총 10명의 권력자들이 술상을 차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 월양이 왔구나. 앉거라. 대감마님, 저는. 앉으라니까. 김진사가 내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10명이 돌아가며, 아니,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살려.
살려주세요. 제발. 기생 주제에 까불더니 이게 내 본분이지. 도와주세요. 누구든. 제발.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나는 버려진 짐승처럼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뒷문으로 내쳐졌습니다. 월양아, 어젯밤 일은 잊어라.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라. 기생 어미의 경고였습니다. 그 양반들이 누군지 아느냐? 한양 최고 권력자들이다. 내가 입을 놀리는 순간 너뿐 아니라 우리 기생집 모두 죽는다. 나는 비틀거리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령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도령, 나와 혼인을 약속했던 가난한 서자 양반. 도령님, 도령님. 하지만 도령님의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도령님이요? 어젯밤에 급히 함경도로 떠나셨습니다. 예, 함경도요? 네. 갑자기 발령이 났다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이었다는 것을. 도령님이 과거에 급제한 것도 함경도 발령도 모두 그들이 꾸민 일. 도령님을 멀리 보내고 나를 짓밟는. 나는 그날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죽으려고. 하지만 다리 위에서 멈칫했습니다. 죽으면 그들이 이긴다. 죽으면 그들은 아무 벌도 받지 않는다. 그 순간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죽는 대신 그들을 죽이기로. 한양을 떠나기 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월양아. 병상에 누운 기생 언니 춘섬이가 나를 불렀습니다. 언니, 왜 이렇게. 나도 당했어. 3년 전에 그 10명한테. 그리고 여름이도 가을이도 우리 기생집 언니들 대부분이. 춘섬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들은 괴물들이야. 매년 젊은 기생 하나씩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왜 신고를? 신고? 누구한테? 포도청 포도대장도 그들 편이야. 왕실에 보고해도 묵살당해. 권력자들끼리 서로 감싸주니까. 춘섬이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월양아, 도망쳐. 그리고 살아남아서 꼭 복수해줘. 우리를 위해서. 춘섬이는 그날 밤 숨을 거뒀습니다. 병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나는 그날 춘섬이 언니, 여름이 언니, 가을이 언니, 그리고 지난 10년간 그들에게 짓밟힌 23명의 기생들을 위해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복수하겠다. 10명 모두 한 놈도 남김없이. 한양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은둔 의원을 찾아서 얼굴을 바꾸고 싶습니다. 무슨 소리요? 이 얼굴로는 복수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의원은 한참을 나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하지만 엄청나게 아플 것이요. 그리고 1년이 걸리요. 침으로 얼굴뼈를 조금씩 이동시키는 고통, 약으로 피부를 벗겨내고
새살이 돋게 하는 고통, 매일 밤 비명을 지르며 견뎠습니다. 1년 후, 거울을 보았을 때 그곳에는 월양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다음 3년은 독을 배우는데 보냈습니다. 복수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는가? 은둔 의원이 물었습니다. 독입니다. 조용하고 확실하고 추적이 어렵지. 천천히 죽이는 독, 빠르게 죽이는 독, 고통스럽게 죽이는 독, 검은 두통을 일으키는 독, 미치게 만드는 독, 환각을 보게 하는 독, 모두 배웠습니다. 하지만 명심해라. 독은 증거를 남긴다. 신중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3년. 상수를 배우고 돈을 모으고 인맥을 쌓았습니다. 죽은 상인의 미망인 행세를 하며 한양으로 서서히 접근했습니다. 마침내 10년이 지난 숙종 46년, 나는 서씨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한양에 돌아왔습니다. 복수를 위해 가장 먼저 노린 건 이대감이었습니다. 10명 중 가장 나이가 많고 가장 약한 자. 서씨 부인, 이 술은 정말 일품이요. 제가 특별히 구한 약술입니다. 정력에 좋다고 하더군요. 나는 매주 이대감에게 약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술에는 미세한 비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너무 적어서 검사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매주 조금씩 쌓이면 6개월 후, 배가 아파. 이대감은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의원들은 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였다는 것을. 1명, 두 번째는 조판서. 서씨 부인, 요즘 잠이 안 와서 이 향을 피우십시오.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 향에는 환각제가 섞여 있었습니다. 매일 밤 피우면 서서히 뇌가 망가집니다. 2달 후, 귀신이다. 기생들의 귀신이 나를 찾아온다. 조판서는 미쳐서 거리를 헤맸습니다. 월양이다. 춘섬이다. 여름이다. 가을이다. 모두 나를 죽이러 온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결국 그는 한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귀신에게 쫓긴다고 외치며. 3번째는 정첨지. 여색을 가장 밝히던 자. 서씨 부인, 젊은 기생 하나 소개해 줄 수 없겠소? 제가 아는 좋은 아가씨가 있습니다. 그날 밤 정첨지는 기생과 정을 통하다 화재로 죽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마신 술에 발화물질이 섞여 있었다는 것을. 촛불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3명. 4번째, 윤참판을 죽였을 때 포도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모두 10년 전 그 모임에 속했던 자들. 월양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오? 하지만 월양은 10년 전에 죽지 않았소? 포도청 포도대장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서씨 부인, 혹시 월양이라는 기생을 아시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월양이요? 들어본 적 없는데요. 그렇소?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씨 부인이 한양에 온 뒤로 이런 일들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확인차. 포도대장이 돌아간 후 나는 한참을 떨었습니다. 들킬 뻔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직 6명이나 남았는데 5번째 최감찰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목이 부러졌습니다. 평소 먹던 술에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약을 섞었습니다. 6번째 박대감은 젊은 기생과 정사 중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흥분제의 심장을 과도하게 뛰게 하는 독을 섞었습니다. 7번째 강판선은 해독제를 먹었는데도 죽었습니다. 해독제 자체가 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밤 8번째 김진사. 이제 2명 남았습니다. 송대감과 한참판. 송대감과 한참판은 완전히 공포에 질렸습니다. 8명이 죽었으니까요. 서씨 부인, 도와주시오. 우리를 지켜주시오. 얼마나 우스운지. 자신들을 죽이려는 게 바로 나인데. 걱정 마십시오. 대감마님들. 제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2 사람을 한 방에 모았습니다. 안전을 위해 함께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서씨 부인? 왜 문을 잠그시오? 나는 천천히 얼굴의 분을 지웠습니다. 10년의 세월과 침술로 바뀐 얼굴이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기억 안 나십니까? 10년 전 20살의 기생을 10명이 돌아가며 짓밟았던 그날 밤을. 송대감이 주저앉았습니다. 월향? 네, 월향입니다. 지옥에서 돌아왔습니다. 한참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우리가 잘못했소. 용서를 빌겠소. 나는 품에서 독약 2병을 꺼냈습니다. 이걸 드십시오. 안 마시면? 그럼 제가 포도청에 갑니다. 당신들이 10년간 저지른 모든 죄를 고발하겠습니다. 23명의 기생을 짓밟고 죽인 죄를. 하지만 증거가. 나는 품에서 두꺼운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10년간 당신들이 희생시킨 기생들의 명단, 날짜, 증인들 모두 기록했습니다. 송대감과 한참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조용히 죽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죄가 드러난 채 죽을 것인가. 한참판이 독약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손을 막았습니다. 잠깐. 예. 나는 독약을 도로 가져갔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당신들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둘 다 멍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대신 살아서 벌을 받으십시오.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포도청 관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2 사람을 잡아가십시오.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송대감과 한참판은 결국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가 드러났고
한양은 떠들썩했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냐고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수는 죽이는 게 아니라 살아서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거라고. 그리고 나는 이제 월양이 아닙니다. 복수의 화신도 아닙니다. 그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한 여자일 뿐입니다. 한양을 떠나 강원도 깊은 산골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의원이 되었습니다. 독을 만들던 손으로 이제는 약을 만듭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월향. 돌아보니 도령님이었습니다. 10년간 나를 찾아 헤맸다고 했습니다. 미안하오. 늦었소. 아닙니다. 이제야 왔습니다. 우리는 그 산골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 23명의 기생 언니들, 당신들을 위한 복수를 마쳤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그리고 저도 이제 쉬겠습니다.